이이님은 충렬왕 때 명성을 떨쳤던 이조년의 손자입니다. 이이님은 과거가 아닌 음소로 시작해 호족 가문에 비해 낮은 자리에서 벼슬을 시작했으나 어렸을 때부터 정치 감각이 뛰어나 높은 자리 자부승선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당시 원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홍건적들이 반란을 시작하면서 동북아시아는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되는데 1359년 1361년 홍건적은 두 번이나 고려로 쳐들어왔을 때 이이님은 공을 세우면서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고려는 원의 간섭을 받고 있었는데 공민왕은 원나라에 벗어나기 위해 반원 정책을 펼치면서 친원파 권문세족의 수장기철을 제거하자 1364년 기왕후는 오빠 기철의 복수를 위해 최후 더 큰 군을 보내 고려를 공격하는데 이이님은 침입을 막아내는데 지대한 공로를 세우게 되면서 공민왕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믿고 의지했던 노국공주가 죽자 공민왕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모든 정권을 신돈에게 맡기는데 이이님은 권문세족 출신임에도 신돈의 눈에 들어 개혁 실무 책임을 맡아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권문세족에 빼앗겼던 땅과 노비를 다시 돌려주고 신진사대부 육성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1371년 신돈은 영모제로 죽게 되자 이이님은 좌천되기도 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막대했습니다. 공민왕은 노국공주와 신돈이 죽은 후 개혁과 정사를 멀리하고 술과 잔치, 자제 위에 용모 단정한 남자들을 불러 다양한 변태적 음란게임을 즐기며 나락에 빠지고 마는데 홍류는 공민왕의 지시하에 후궁 입비를 탐하게 되고 얼마 후 내관 최만승에게 입비의 임신 소식을 알리는데 공민왕은 정비와 후궁 사이에 아들이 없어 큰 근심거리였지만 마침내 자식을 얻은 공민왕은 홍륜을 죽여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 하지만 내관 최만승은 본인도 죽을까 두려워 홍륜에게 알리게 되고 홍륜은 흥분한 나머지 아무 대비 없이 자제위 일파와 함께 공민왕을 시해하는데 이 사건을 맡게 된 이이님은 최만승의 옷에 피가 묻은 걸 보고 고문 끝에 자백을 받게 되면서 공민왕을 죽인 홍륜, 최만승과 그 일파를 모두 처형하고 공민왕의 후계를 왕족으로 대통을 잇게 하려는 명덕태후의 뜻에 반하여 이이님은 공민왕의 유일한 아들인 모니노를 우왕으로 추대하여 정권을 잡게 됩니다. 신돈이 한참 정권을 잡고 있을 시기에 신돈의 여인 미모의 여종 반야를 시종을 들게 했고 얼마 뒤 모니노를 출산하게 되면서 원자로 삼게 되는데 많은 의심과 얘기들은 있었으나 모니노는 공민왕의 유지에 따라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우왕이 아닌 이이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이님은 임견미, 여문방 측근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면서 백성들의 토지를 그냥 빼앗고 세금도 뒤로 빼돌려 재산을 축적하는 등 부정부패는 극에 달하는데 한편 홍건적의 대장 주원장은 강대국 원나라 수도 대도를 점령해 북쪽으로 내쫓아 명나라를 세우고 주원장은 고려와 북원이 손잡는 것을 경계해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고려를 길들이지만 이이님은 시대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명나라를 멀리하고 북원과 화친을 결정하게 됩니다. 1374년 명나라에 귀국하던 명사신이 고려 호송간에게 살해당하자 명나라는 고려를 의심하게 되는데 공민왕 때 친명 반원을 내세우고 북원과 점점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이님은 공민왕 정책과 반대로 북원과 접촉 시도를 하게 되고 공민왕 시의 사실이 명에게 알려지면 그 책임이 자신한테 올까 두려워 명의 사신을 죽인 게 아니냐는 연루설이 돌게 됩니다. 이이님은 북원 사신과 만나려고 하지만 신진사대부들은 상소를 올려 북원 사신과 만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고 이이님은 정도전에게 직접 사신을 영접하라 하지만 북원 사신 접대를 거부한 정도전은 나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신진사대부들은 이이님 탄핵 상소를 올리지만 실패로 끝나 결국 유배를 가게 됩니다. 또한 이이님은 최영과 손을 잡으면서 조정 내에서도 입지를 더욱 다지게 되고 우왕도 나이가 들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이이님에 의해 허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던 중 우왕의 어머니처럼 여기던 유무가 이이님 암살 시도를 했다가 들켜버리고 우왕은 이이님에게 제발 유모를 살려달라 했지만 끝내 죽여버렸고 몇 안 되는 우왕의 측근들마저도 모조리 죽이거나 쫓아내 버리는데 이이님의 모진 행동에 크게 상처를 받은 우왕은 더 이상 정치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 뒤론 술과 여자에 빠져버렸으며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이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열 1위이던 경복궁도 탄핵해 쫓아버리고 그렇게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명실상부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이님은 몸이 깊게 병들어 있었고 할 수 없이 사직하지만 그의 빈자리는 임견미와 여문방이 대신 자리하였는데 이들 또한 이이님을 능가할 정도의 수탈을 자행하는데 임견미 여문방은 노비들을 풀어서 백성들의 논밭뿐 아니라
심지어 관료들의 토지까지 강탈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여문방의 간호는 조반의 땅을 빼앗고 분을 참지 못한 조반은 간호를 죽이게 되는데 여문방은 조반에게 누명을 씌워 영모 혐의로 죽이려고 하지만 이 사실을 최영이 알게 되는데 이인임 일당의 부패를 싫어하면서도 눈감아 주던 최영은 마침내 폭발하여 이성계와 손을 잡고 임견미, 여문방을 숙청하고 아내와 딸들은 관비로 아들들은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최영의 역습에 이인임은 병든 몸을 이끌고 최영의 집으로 문을 두드렸으나 만나주지 않았는데 하지만 최영은 이미 사직한 후였던 이인임에게 큰 형벌을 내리지 않았고 고향으로 유배 보내 편안한 가택연금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후 위화도 해군 후 조민수는 이인임에 복귀시켜 이성계와 맞서도록 건의했으나 6개월 전에 이미 사망한 뒤였다.